여보, 왜 갑자기 택배 유니폼을 입는 거야? 은지는 남편 준호의 갑작스러운 변신에 당황했습니다. 다음 날 대학 동창회에서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머, 저게 은지 남편이야? 택배차 몰고 다닌다면서. 하지만 은지가 호텔 뒤편에서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준호에게 깊숙이 인사하며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준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보, 왜 갑자기 택배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은지는 침실에서 나온 남편 준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단정한 셔츠와 슬랙스를 즐겨 입던 준호가 파란색 택배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일이 있어서 그래요. 곧 돌아올게요. 준호는 대답이 짧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서둘러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지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의문을 품었지만 깊이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택배 일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아니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는 현관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허리에는 택배 회사 로고가 새겨진 가방이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휴대용 스캐너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 택배 기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흰색 택배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체 곳곳에 긁힌 자국들이 보였고 뒤쪽에는 수많은 택배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갑자기 왜 택배 일을 하는 걸까요? 은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이런 모습의 준호는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을 믿는 마음이 컸습니다.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택배차에 올라타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확인하는 듯한 동작을 보였습니다. 은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뒷좌석에는 고급스러운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슈트였고 옆에는 가죽 서류 가방도 보였습니다. 택배 기사가 가지고 다닐 만한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뭔가요? 은지의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택배차를 몰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모습을 지켜본 은지는 이상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은지는 친구 수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지야, 내일 동창회 준비는 다 됐어? 응, 준비는 다 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좀 이상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택배 유니폼 입고 나가더라고요.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갑자기 왜요?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만 하고요. 그럼 내일 동창회에는 같이 올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준호도 오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배 유니폼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도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준호는 씻으러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택배 일을 시작했는지 궁금했지만 남편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일 동창회에 정말 갈 거예요? 응, 물론이죠. 왜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할 텐데요. 전혀 안 피곤해요. 오히려 기대돼요. 준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하루 종일 택배 배달을 하고도 동창회를 기대한다니.
은지는 남편의 진심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또다시 택배 유니폼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은지가 몰래 뒤를 따라가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동창회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일찍 끝났네요. 응,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했어요. 준호는 욕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장소인 그랜드 호텔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응,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준호가 옷을 갈아입고 나온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마치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억지로 입은 것 같았습니다. 멋있네요. 새로 산 옷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둘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은지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준호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창들 다 올 거예요? 응, 거의 다 온다고 했어요. 혜진이도 오고요. 준호는 혜진 이야기를 듣자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혜진은 은지의 대학 동창 중에서도 특히 자존심이 강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혜진이 또 자랑할 거네요. 그러게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맘날 자랑하더라고요. 은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혜진의 남편 민석은 대형 유통업체의 부장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나 자랑했고 다른 사람들의 남편과 비교하기를 즐겼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요. 준호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평소보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택배 일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외제차들도 여러 대 보였습니다. 와, 다들 잘 사는구나요. 은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복도에는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 혜진아. 오랜만이에요. 너희 남편도 왔구나. 안녕하세요, 준호 씨. 혜진이 준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민석이도 곧 올 거예요. 회사 일로 좀 늦어서요. 혜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화려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원형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꽃꽂이와 촛불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은지가 감탄했습니다. 준호는 연회장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저기 앉을까요? 혜진이 한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몇 명의 동창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와 준호가 인사하자 동창들이 반겼습니다. 어머, 은지 남편 정말 잘생겼네요. 고마워요. 미니야. 미니는 은지의 룸메이트였던 친구였습니다. 성격이 밝고 사교적이어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냈습니다. 준호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은지는 당황했지만 준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물류 쪽 일을 합니다. 아, 물류요? 요즘 택배 시장이 정말 크죠. 네, 그렇습니다. 준호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은지는 남편이 왜 이렇게 대답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혜진의 남편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늦었어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민석이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즉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석이 요즘 정말 바빠요.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통업계 혁신 사업이에요. 회사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거든요. 민석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도 남편 자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웠습니다. 준호 씨도 물류 쪽이시면 바쁘시겠어요? 네, 요즘 정말 바쁩니다. 준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동창들은 대학 시절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마음 한편으로 불안했습니다. 언제 혜진이 또 다른 자랑을 시작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혜진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머, 은지야. 이거 너 아니야? 혜진이 화면을 은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택배차 한 대가 호텔 앞에 주차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탄 차는 승용차였는데 택배차 사진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호텔 들어올 때 봤는데 저 택배차에서 남자 한 명이 내리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준호 씨랑 비슷하던데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보이며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우리는 승용차로 왔는걸요. 은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준호가 택배차를 몰고 먼저 와서 뭔가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비슷하던데요. 키도 그렇고 체형도 그렇고. 혜진이 계속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비슷한 사람이겠죠. 세상에 비슷한 사람 많잖아요. 미니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지만 혜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 물류 일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세요? 혜진의 질문에 테이블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배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송이요? 그럼 혹시 택배 회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혜진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은지는 남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뭐 비슷한 일이죠. 준호가 애매하게 대답하자 혜진은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직접 배달도 하시는 거예요? 설마 택배기사? 혜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현장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끔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준호의 대답을 들은 혜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우월감이 드러났습니다. 어머, 정말 택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은지야, 너 왜 말 안 했어? 혜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직업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혜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택배 일 정말 힘들다던데요. 박스도 무겁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하고. 그래도 성실한 일이잖아요. 미니가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실하긴 하죠. 그런데 좀 초라하지 않아요?
대학까지 나와서 택배 일을? 혜진의 말에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죠. 다른 동창이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석이처럼 대기업 임원이 되려고 노력해야죠. 택배 일로는 미래가 없잖아요. 혜진이 자신의 남편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택배 기사들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또 다른 동창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많이 받아봤자 200만 원 정도. 우리 민석이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받거든요.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은지가 자리를 떠나자 혜진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지가 좀 불쌍해요. 어쩌다 택배기사랑 결혼했을까요? 혜진이 다른 동창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대학 때는 인기도 많았는데 은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씨도 대학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좀 초라하네요. 그냥 평범한 택배 아저씨 같아요.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예요? 아까 그 택배차 말이에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택배차에서 내려서 박스들을 나르더라고요. 혜진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정말 택배기사네요. 우리 중에 택배기사가 있다니 신기하네요. 동창들의 반응이 미묘했습니다.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거 단체 채팅방에 올려도 될까요? 다른 애들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안 오는 애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혜진은 이미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니가 만류했지만 혜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뭐가 안 돼요? 그냥 동창회 사진인데요. 혜진은 준호의 사진과 함께 택배차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동창회 현장. 은지 남편이 택배기사래요. 키읔키읔. 메시지와 함께 사진들이 전송되었습니다. 곧 단체 채팅방에서 반응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요? 대박. 은지가 택배기사랑 결혼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불쌍하네요. 혜진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들 놀라네요. 역시 충격적이긴 하죠. 그때 화장실에서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눈이 조금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학 때 이야기요. 혜진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은지와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우월감 그리고 약간의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 택배 일이 힘들지 않아요?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건강에 좋기야 하겠지만 돈은 많이 못 벌겠어요. 또 다른 동창이 거들었습니다. 요즘 집값도 비싼데 택배기사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힘들 거예요. 우리 민석이는 다행히 대기업이라서 복지도 좋고 월급도 많이 받거든요. 혜진이 또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부럽네요. 대기업 임원 부인이면 정말 좋겠어요. 다른 동창들이 혜진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게요. 혜진이는 정말 복받았어요. 반면에 은지는 점점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택배업계도 요즘 성장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개인 택배 기사로는 한계가 있죠. 전문가다운 분석이었습니다. 맞아요. 결국 회사 임원이나 사업가가 되어야 진짜 성공하는 거죠. 혜진이 남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은지는 남편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어떻게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호기심 가득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요. 준호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요? 혹시 다른 일에서 실패라도? 혜진이 더욱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준호가 부인했지만 혜진은 이미 자신만의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뭐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아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듯 했지만 속마음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은지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참고 있었지만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틈틈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단체 채팅방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날 무렵 은지와 준호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갈게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은지가 인사하며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요? 2차도 있는데. 혜진이 아쉬워하는 척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준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자 테이블에 남은 동창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 됐네요. 은지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요? 대학 때는 정말 인기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일은 당분간 화제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은지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더 당당했어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둘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혜진과 민석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 은지야. 벌써 가는 거야? 혜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석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집에 일이 있어서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준호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준호 씨, 정말 수고 많으세요. 택배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혜진의 말투는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하루에 몇 개나 배달해요? 혜진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한 개당 얼마씩 받아요? 3,000원? 4,000원? 혜진이 더욱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준호는 여전히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벌어요? 10만 원? 15만 원? 혜진의 질문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은지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궁금해서요. 우리 민석이는 대기업이니까 택배업계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혜진이 자신의 남편을 또 자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택배업체들과 많이 일해요. 요즘 정말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민석이 거들었습니다. 개인 택배 기사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대기업 임원들은 안정적이지만요. 민석의 말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지도 좋고 연금도 있고. 근데 택배 기사들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혜진이 동조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잠깐 저 차가 너희 거야? 혜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와 준호가 향하는 차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네, 왜요? 은지가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차네요. 택배기사가 저런 차를 타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중고차예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꽤 비싸 보이는데요. 혹시 할부예요? 혜진의 질문 공세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은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서요. 택배기사 월급으로 저런 차를 살 수 있나 해서요. 혜진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갈게요. 은지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차에 탔습니다. 준호도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잠깐만요. 혜진이 급하게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왜요? 은지가 창문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준호 씨가 정말 택배기사가 맞아요? 혜진의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준호가 반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뭔가 이상해서요. 택배기사치고는 너무 점잖으시고 차도 좋고. 혜진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냥 성격이 그런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정말 택배 회사에서 일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준호의 확답을 들은 혜진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내일도 택배 배달 나가요? 네, 아마도요. 그럼 혹시 우리 동네도 와요? 우리 집 주소 알려드릴까요? 혜진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배정해주는 지역이 따로 있어서요. 준호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진짜 가세요. 내일도 일찍 나가야 하죠? 혜진이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혜진과 민석이 자신들의 차를 보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둘 다 할 말이 많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미안해해요? 잘못한 건 저예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은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택배 일도 훌륭한 일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택배 기사를 무시하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어요. 은지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집에 도착해서도 둘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예요? 왜 갑자기 택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언제쯤 말해줄 수 있어요? 곧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준호의 말에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또다시 택배 유니폼을 입고 나갔습니다. 은지는 그런 남편을 배웅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나간 후 은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혜진의 말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수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어제 동창회 어땠어? 별로였어요. 혜진이가 너무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준호가 택배 일한다는 걸 알고 계속 조롱했어요. 진짜? 혜진이가 그런 짓을? 네,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 여자는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수진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준호가 택배 일을 하는 거야? 네, 며칠 전부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저도 몰라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만 하고. 이상하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수진의 말에 은지도 동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말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죠. 조금만 기다려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통화를 마친 후 은지는 더욱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준호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후가 되자 은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계속 어제 일만 생각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혜진을 만났습니다. 어머, 은지야. 혜진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가 인사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좀 심했나? 혜진이 사과하는 듯 했지만 진심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은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오늘도 택배 배달 나갔어? 또 그런 질문을 하는 혜진에게 은지는 지쳤습니다. 네, 일하러 갔어요. 힘들겠다. 요즘 날씨도 추운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시니까 좋은 일이죠.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하지.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생각해? 계속 택배 일만 할 건 아니잖아. 혜진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은지가 조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집은 전세야 월세야? 혜진의 사생활 탐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은지가 불편해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 택배기사 월급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 혜진의 말에 은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은지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혜진과의 만남 후 은지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은지는 준호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에서 고급스러운 명함지와 펜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뭐지? 택배기사가 가질 만한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명함지에는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았지만 재질이 매우 고급스러웠습니다. 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만년필이었는데 가격이 상당할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 은지의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면 직접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택배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은지가 남편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배달할 곳이 많았어요. 준호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은지는 발견한 물건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준호가 나오자 은지가 물건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준호는 물건들을 보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택배기사가 왜 이런 고급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은지의 질문에 준호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아니에요. 또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준호에게 은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곧 다 알게 될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준호의 말에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남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혼자서 계속 생각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택배 배달만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쯤 은지는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준호가 주로 배달하는 지역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흰색 택배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헤맨 끝에 드디어 익숙한 택배차를 발견했습니다. 테헤랄로 근처의 한 오피스텔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차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곧 준호가 택배 박스들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택배 일을 하고 있구나. 은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무거운 박스들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배달을 마치고 택배차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더 자세히 보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들키지 않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준호에게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소리지? 은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회장님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현장 체험은 어떠셨습니까? 다른 남자가 물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준호의 대답을 들은 은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위엄있고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본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했습니다. 몇 분 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운전기사까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택배 유니폼을 벗고 양복 재킷을 입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네, 출발하죠. 준호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에 준호는 은지가 아는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량이 출발하기 전 은지는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기 어려웠지만 간신히 몇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이 사라진 후 은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은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남편은 택배기사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그 위험 있는 모습은 또 뭔가요? 평소 은지가 아는 준호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은지는 서둘러 차로 돌아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비록 흔들렸지만 준호가 고급 세단에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이게 대체 뭐지? 은지는 사진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준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서랍에서 발견한 고급 명함지와 만년필 말입니다. 혹시 그것들이 진짜 준호의 물건이었던 걸까요? 은지는 서랍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시계, 명품 지갑, 그리고 회사 서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대한물류그룹이라는 회사명이 보였습니다. 대한물류그룹? 은지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국내 최대 물류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매출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었고 전국의 물류센터와 택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준호가 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 건가? 은지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류 중에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펼쳐보니 맨 위에 이준호 회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 우리 남편 이름인데? 은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준호가 대한물류그룹의 회장인 건 아니겠죠? 하지만 방금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른 것, 고급 세단,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준호의 모습.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은지는 믿기 어려웠지만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인터넷으로 대한물류그룹을 더 자세히 검색해 봤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임원진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 사진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경영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현장 중심의 경영 철학이라는 표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그래서 직접 택배 배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은지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최근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한물류그룹 이준호 회장 현장 경험을 위해 직접 배달 업무 체험. 기사 제목만 봐도 놀라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가명으로 배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현장 중심 경영을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은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대기업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건가요? 결혼 생활 7년 동안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숨겼을까요? 은지에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은지가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해서 숨긴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은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 놀라움, 배신감,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제 동창회에서의 굴욕이 떠올랐습니다. 혜진과 다른 동창들이 준호를 무시하고 자신을 조롱했던 일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준호의 진짜 정체를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은지는 상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왜 준호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은지는 준호가 돌아오면 반드시 따져 물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7시쯤 준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택배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은지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준호의 연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바빴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평범한 택배 기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지는 준호의 연기력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보, 오늘 어디서 배달했어요? 테헤랄로 쪽이었어요. 준호의 대답을 들은 은지는 확신이 섰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특별한 일 없었어요? 특별한 일이요? 별로 없었는데요. 준호는 여전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사진을 본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당신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모든 걸 봤어요.
은지의 말에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비밀이 들통난 것입니다. 여보, 설명해 주세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을 따라가서 봤어요.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준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대한물류그룹의 회장입니다. 준호의 고백을 들은 은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요? 진짜 회장이라고요? 네, 정말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길 바랐어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저 자신을 사랑해 주길 원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이나 속인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 더 어려워졌어요. 준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택배 일은 왜 하는 거예요? 현장 경험을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서요. 준호의 설명을 들은 은지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동창회에서 그렇게 모욕당할 때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준호의 대답에 은지는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이 있어요. 기자회견이요? 네,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은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도 참석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모님으로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사모님이라는 말을 들으니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워요. 제가 재벌가 며느리였다니. 은지의 말에 준호가 웃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라 저의 소중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혜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은지가 갑자기 동창회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많이 놀랄 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어요. 복수요? 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준호는 은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기자회견에 그들을 초대하면 어떨까요? 정말요? 네, 그렇게 하죠. 준호의 제안에 은지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은지는 준호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면서도 가끔씩 회장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전화를 받을 때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고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도 진지했습니다. 여보, 회사가 얼마나 커요? 직원이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이요? 정말 큰 회사네요. 네, 그래서 책임감이 무거워요. 준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의 의견이 필요해요. 정말요? 네, 특히 고객 서비스 부분에서요. 은지는 남편의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다 됐어요. 당신 의상도 준비해 드릴게요. 의상이요? 네, 사모님으로서 참석하시니까 품격 있는 의상이 필요해요. 은지는 점점 현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까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회장 부인으로서 주목받을 겁니다. 은지는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특히 혜진이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혜진이한테 연락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자연스럽게 초대해 보세요. 은지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 혜진아.
은지야. 무슨 일이야? 다음 주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갈래? 무슨 행사? 기업 행사인데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업 행사라고? 어떤 기업? 대한물류그룹이야. 혜진은 잠시 놀란 것 같았습니다. 대한물류그룹이라고? 그 유명한 회사? 응, 맞아. 어떻게 초대를 받았어? 지인을 통해서. 은지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와, 대단하네. 나도 갈 수 있어? 물론이지. 다른 애들도 부를까? 그럼 좋지. 민석이도 관심 있어 할 거야. 그럼 단체 채팅방에 올려줘. 알겠어. 통화를 마친 후 은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 됐네요. 네, 이제 준비만 하면 돼요. 준비라고 하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가 회장 부인이라니. 준호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회장 부인이기 전에 제 아내입니다. 고마워요.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아요. 네, 그렇게 해요. 이틀 후 준비된 의상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네요. 은지가 드레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특별히 제작한 것입니다. 정말요? 비싸겠네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아름다워 보이는 게 중요하죠. 준호의 말에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당신 그대로요. 정말 떨려요. 저도 처음에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금세 적응할 거예요. 준호가 은지를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특히 혜진과 동창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은지는 상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은 대기업 회장의 부인입니다. 품격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여보, 잠 안 와요? 준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네, 너무 긴장돼서요.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힘이 돼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준호의 말에 은지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기자회견 당일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아침부터 긴장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준비됐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준호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표정에는 위엄이 넘쳤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에요.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큰 행사네요. 은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중요한 발표니까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혜진이들은 언제 와요? 곧 올 거예요. 은지는 동창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준비실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을 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은지의 동창들이 온 것입니다. 그들을 VIP석에 안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혜진과 동창들은 호화로운 연회장에 들어서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은지가 어떻게 이런 곳에 초대장을 구했지? 동창들은 궁금해했습니다. 혜진은 특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혹시 은지 남편이 이 회사에서 일하나? 택배기사가 이런 행사에 초대받을 리 없는데.
민석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은지가 자세히 말 안 해서. 그들은 VIP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대기업답네. 규모가 어마어마해. 민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보다 훨씬 크네. 부럽다. 그때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한물류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실 이준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과 동창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이 얼마나 젊은지 궁금하네.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때 무대 옆문으로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민석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남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면서 얼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혜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무대에 선 남자는 다름 아닌 준호였습니다. 저 사람이 은지 남편 아냐?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택배기사가 여기 왜?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혼란스러워하는 동창들과 달리 준호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물류그룹 회장 이준호입니다. 회장이라고? 혜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혜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이라고요? 민석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간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직접 배달 업무를 해본 것입니다. 현장 경험?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CEO가 직접 배달을 했다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명으로 택배기사 일을 해봤습니다. 준호의 말에 연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혜진과 동창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진짜 택배 일을 한 거야? 하지만 회장이라니. 그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회의 편견에 대해서 말입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단순히 직업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을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준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과 동창들은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아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겪어준 소중한 사람입니다. 무대 옆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화려하게 변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은지야?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지가 저렇게 예쁠 수가. 동창들도 놀랐습니다. 은지는 당당하게 준호 옆에 섰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아내 이은지입니다. 준호가 소개했습니다. 연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과 동창들은 박수를 치면서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은지가 회장 부인이라고. 정말 믿기지 않아.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훨씬 품격 있고 우아했습니다. 남편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은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되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은지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소중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혜진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런 편견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은지가 혜진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그 시선을 받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은지의 말에 연회장에서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은지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현장 체험 중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택배기사라고 하니까 무시하더라고요. 준호의 말에 혜진은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도 소중했습니다. 현실을 알 수 있었거든요. 사모님은 어떤 기분이셨나요? 기자가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은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진정성을 보면서 자랑스러워졌어요. 그런 답변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혜진과 동창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믿기지 않아. 은지가 회장 부인이었다니. 그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은지를 그렇게 무시했다는 사실이 떠올라서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혜진이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사과부터 해야겠어. 민석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지의 인사에 혜진과 동창들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 은지야. 놀랐죠? 은지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놀랐어. 어떻게 이런 비밀을? 혜진이 떠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었거든요. 왜 말 안 했어?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은지의 대답을 들은 혜진은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라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혜진의 모습을 본 은지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혜진과 동창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로비에서 서성거리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큰일 났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봐. 민석도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택배기사라고 무시하고 조롱했잖아. 정말 망했다. 다른 동창들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은지가 준호와 함께 로비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서가 준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 인터뷰는 다음 기회에. 준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멀리서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진짜 회장이 맞구나. 저런 위험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런 분을 무시했을까? 동창들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그렇게 무시한 것도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 은지가 그들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은지의 인사에 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뭐가 미안해요? 은지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너무했어. 준호 씨한테도 미안하고. 혜진의 사과를 들은 은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아, 그 일이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괜찮아요. 다들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은지의 너그러운 반응에 혜진은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말 안 했어? 남편이 회장이라고. 때가 아니었거든요.
남편도 아직 공개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네. 민석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어. 택배 일을 직접 하다니.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은지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네. 존경스러워. 동창들이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의 인사에 혜진과 동창들은 깍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며칠 전에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혜진의 사과를 들은 준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석도 깊이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택배기사라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준호의 성숙한 반응에 동창들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 동창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준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혜진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은지는 어떻게 이 비밀을 참았어? 동창 중 하나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럼 너도 놀랐겠네. 네, 정말 놀랐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화났을까? 혜진이 미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화나기보다는 안타까웠어요. 은지의 대답에 혜진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은지야. 내가 너무 심했어.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은지가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지낼 거야? 평소처럼 지내려고 해요. 달라진 건 없으니까. 은지의 말에 동창들은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우리도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그들의 반성을 보며 은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민석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재미있어요. 특히 현장에서 배우는 게 많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배워야겠어요. 민석의 진심 어린 말에 준호는 고마워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혜진이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희도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지야, 나중에 따로 만나자. 혜진이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은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창들이 떠나고 난 후 은지와 준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정말 시원해요. 은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 성공이네요. 네, 완전히 성공이에요.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요. 맞아요.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 수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은지는 뿌듯했습니다. 며칠 전에 굴욕이 완전히 서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장 부인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저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혜진과 동창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 실수였어. 은지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 그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된 하루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혜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가 편한 곳으로 정해줘. 그럼 우리 집으로 올래요? 집에? 괜찮을까? 네, 괜찮아요. 그날 오후 혜진이 은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과의 마음이에요. 혜진의 표정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은지가 혜진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와, 집이 정말 멋지네요. 혜진이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마워요. 차 드릴까요? 네, 감사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마주봤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이미 말했잖아요. 괜찮다고.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혜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준호 씨도 조롱했잖아.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게 변명이 될까?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한 내가 잘못이야. 혜진이 자책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는 건데 내가 너무 편견을 가졌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요. 은지가 위로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줘서. 우리 친구잖아요. 그 말을 들은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를 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그 비밀을 참았어? 며칠 전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럼 그전에는 너도 몰랐던 거야?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혜진은 그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그런 말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정말 미안했어요. 은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준우를 무시하는 말들을 들을 때요. 정말 죄송해. 내가 너무 심했어.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런데 준호 씨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어떤 면에서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직원들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존경스러워요.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회장이 직접 택배 일을 하다니. 그래서 더 좋은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어. 우리 민석이도 배워야겠어. 민석 씨도 좋은 분이에요. 고마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야? 평소처럼 지내려고 해요. 정말? 회장 부인인데? 그것도 제 일부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준호의 아내라는 거죠. 은지의 말에 혜진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멋있다. 나라면 자랑하고 싶을 텐데.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왔어요? 은지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네, 손님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혜진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혜진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니까. 준호의 너그러운 반응에 혜진은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세요. 과찬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서로 배워가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혜진이 일어났습니다. 벌써요? 저녁이나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민석이도 기다리고 있어서. 그럼 다음에 같이 식사해요. 네, 꼭요. 혜진을 배웅하면서 은지는 뿌듯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마음이 후련해요. 복수보다는 화해가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며칠 후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민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뢰했는데. 괜찮다고 했잖아요. 고마워. 정말 좋은 친구야. 그렇게 하나씩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동창들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지야, 정말 고마워. 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용서해줘서. 이제 그만해요. 계속 그런 이야기하면 피곤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도 정말 대단하세요. 민석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저도 현장을 자주 나가려고 해요. 정말요? 네, 회장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동창들이 다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도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준호가 고마워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은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값진 것 같아요. 당신이 현명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진정한 품격이 뭔지요. 어떤 건가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품격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네,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은지는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은지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어 한 일이라서 더 의미 있어요. 혜진과 동창들도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은지야,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 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함께해서 더 좋아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어떻게요? 예전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 다행이에요. 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지와 준호는 더욱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